이전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두 여성 의원으로부터 날카롭고 또 우아한 공수 듣는 순서죠. 정우파 정면 의원 파이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이팅 주제 박민영 청년 비서관 논란인데요. 박민영 비서관이 YT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발탁 이유를 무엇이라 말을 했는지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류위 국면에서도 좀 옹호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선거 때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 또 선거 때도 제가 안에서 많은 부침들이 있었거든요. 쓴소리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또 할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 어떤 메시지나 정책 홍보 쪽에서 좀 능력을 인정을 받았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줌에 있어서 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쓴소리를 했던 대변인을 발탁하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상황도 그렇고 좀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평가. 예, 자 박민영 비서관 자신이 대통령실에 가게 된 이유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박민영 비서관의 대통령실 행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최민희 의원부터 네, 얘기 들어볼까요? 예. 예, 우선 저는 약간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민영 비서관이 과거에 한 말을 보니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와 어디를 콕 찍어서 악의 뿌리라고 했더군요. 제가 시민단체를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저도 그가 지목한 악의 뿌리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 감정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감정적일 수도 있다는 걸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전 국민 앞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준석 퀴즈로 불렸던 박민영 대변인이 그 대립의 한 축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로 대통령실로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배반의 장미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오늘 인터뷰를 정말 여기저기 여러 군데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이럴 때는 떠날 때는 말없이 그거라도 여기서 뭐 이 대통령실 행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 싶으니까 이제 계속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일 아니고 지금 한 군데를 하든지 입장 표명을 이렇게 뭐 보도자료를 뿌리든지 아니면 성과로서 보여주든지 이래야지 저렇게 나서서 그럴 일이 아니다 이런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대통령을 비난하는 빅 마이크가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어제까지 대통령을 비난했던 빅 마이크, 빅 마우스, 박민영 대변인이 이제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빅 마이크가 공개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본인은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겠다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청와대 내부 구성상 청년 대변인이 대통령을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또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쓴소리를 내부에서 하겠다는 거는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최 의원님 얘기 들었고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3부 목요일 정우파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박민영 청년 대변인의 대통령실 행과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님, 이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 자신은 이준석 퀴즈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행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이준석 퀴즈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뭐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약간 우호적인 발언을 하셨던 젊은 그 정치인들이 굳이 이준석 퀴즈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뭐 누구를 공천한 적도 없고요.
사실 또 그렇게 뭐 누구를 이렇게 막 감싸고 뭔가 밀어주고 할 만큼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좀 좋게 보면 공정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성향의 정치인이라서요. 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젊은 층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뭔가 토사구팽 아니냐라는 그런 정서적 일체감 이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어쨌든 간에 국대 나는 국대다. 네, 나는 토론 국대다. 배틀을 통해서 네, 그걸 통해서 발탁이 됐죠? 이제 예. 발탁이 된 친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간에 이제 이분이 바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당 대표에서 해임이 된 직후에 바로 대통령실로 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어떤 이제 효과를 가지고 오냐면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당내 아무도 없다, 왕따다, 버림받았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결과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서로 가더라도 조금 시간을 약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의상 시차를 좀 두고 가죠. 네, 그리고 좀 조용히 가죠. 네,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너무 부각이 되네요. 네, 예. 조금 뭐 바로 다음 날 이거 이렇게 과히 좋게 보이진 않고요. 참고로 저는 윤핵관도 아니고 이준석계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아마 뭐 본인 입장에선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다니셨던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아마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사실 이럴 때는 조금 자숙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일베 활동한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일베 계정을 가족과 공유했고 네. 그 동생이 쓰던 아이디다라고 얘기하던데. 예, 가족과 공유했고 그런 일베식 용어가 마치 동생이 쓴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일베 아이디를 가족과 공유합니까? 저는 그런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유불급이 돼서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준석 퀴즈가 아니라 그래서 아닌 거 아니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준석 퀴즈로 분류가 됐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어떤 방식이든 대변인 활동을 했고 보통 당대표와 대변인 하면 그거는 뭐 그 과거식 정치로 해가면 누구 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총장. 분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준석 대표가 젊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것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겠지만 그러니까 분명한 건 어제까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이준석 대표를 외롭게 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이어서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그래서 모두 이 상황을 이게 뭐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건 분명하다. 예, 이런 객관적인 시각도 좀 있다는 걸 인정해 달라. 제가 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그 예속될 필요는 없고요. 뭐 정치인이 누구한테 예속되는 건 아니죠. 자기 정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도의라는 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좀 행동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 비대위로 가면서 이 싸움이 어쨌든 1라운드가 끝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당에서 그래도 과거에 이제 대표를 하신 분으로서 당의 자산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끝나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헤집는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상황 딱 맞는 말이 정치에 의리는 없구나. 네,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죠. 대통령실 행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어떤 내용인지 잠시 준비된 내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당원 80조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야당 탄압용이 될 수 있으니까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야당이 됐다고 당원을 바꾸면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28일 앞두고 있죠.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어제도 진행이 됐는데 당원 80조 개정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무래도 이 후보 간 설전의 주 내용이 되면서 당원 80조 개정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당직자 기소 시 당무 정지를 한다 하는 이제 이 당원 내용을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꿔보자는 것인데, 자,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 의원님,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것을 꼭 바꿔야 되느냐, 이거 이재명 후보의 방탄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반대파의 입장에선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거죠. 당 내에서도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 당내 논란이 네. 주로 당대표에 나온 후보가 예를 들면 박용진 후보가 그 논란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받게 되고, 그게 실제로 민주당 내부의 논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헌 80조의 한 조항이 사무총장이 이게 부패와 비리, 부패끼리 관련의 기소를 당했을 때 당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연계되는 조항에 보면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판단될 때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어요. 아, 그 밑에 네, 조항은 그 또 같은 그게 있군요. 조의 1항, 2항, 3항 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막 그 크게 문제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이 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정수사가 되게 야당 쪽에 집중돼 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보복성 사정수사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 사법 리스크라고 네이밍하는 쪽과 이게 야당 탄압적 사정수사라고 보는 쪽은 굉장히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예, 이것도 짚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그러면 검찰의 기소로, 국민의힘도 검찰의 기소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지 않냐, 이런 기로에 설 수 있고, 예.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를 하면 네. 그 당 대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럴 경우 검찰의 기소는 100% 공정했나? 이게 검찰의 기소가 우리의 경험상 100% 공정했다면 100%. 네. 저는 뭐 그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대한민국 검찰이 100%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여야를 넘어. 다만 이게 지금 당대표 선거가 막 진행되는데 이 당원을 고치는 것은 타이밍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타이밍은 민주당이 정말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용과 그 정치 보복 수사의 경우에는 이 당원 80조, 그러니까 당무를 정지시킨다 하는 조항이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게 있어서 예. 그럼 굳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굳이 개정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게 막 논란이 되고 검찰의 기소로 당직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전 옳지 않다고 답할 텐데,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막 무리수를 둬서 이 당원을 개정해야 되는가, 이거는 정성호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현주 의원님. 네, 우선 그 이준석 대표 건은 사실은 그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논의가 있는 거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도 기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 개정 얘기하는 건 이제 기소됐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됐을 경우에 이제 직무 정지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거 조금 다르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제 어쨌든 사법적 판단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 어떤 리스크, 정치적 판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소가 되면 물론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또 일각의 국민들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내용 중에서 보면 예컨대 뭐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이제 민주화 그 시대에 80년대 때 그때 어떤 여러 가지 기소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성격 자체가 민주화 운동의 탄압인 경우들도 있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부패 사범이라는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패 범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볼 것이냐. 그리고 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대개 이제 요즘에 워낙 정보가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기소 이유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이제 증거들도 많이 흘러나오고 이렇기 예. 때문에 국민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칫 이런 경우에 너무 이런 논의가 깊이 논의가 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의원이 왜 저러시지? 혹시 재발이 저린 게 아니라 이렇게 괜한 의심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동 건에 대해서 또는 법인카드 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됐는데 국민들 볼 때 이게 뭔가 객관적 증거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탄압 또는 사업적 좀 부당한 사업 리스크다 이렇게 봐서 그러면 이거 계속 할 거냐. 그럼 사실 이거는 뭐 민주당 내부의 결정이긴 합니다만 공당으로서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예, 잠깐만 예. 제가 좀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만약에 이것이 또 탄압이라고 한다면 그 아마 거기 당원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단서가 예, 예. 있다고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막 논의를 해서 네. 그러니까요. 네. 괜히 또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이 되는 네. 것은 예.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를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국민의힘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예. 기소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예. 되는. 예. 민주당도 그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이 타당한가 이게 검토할 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예를 들면 현재 검찰이 100% 공정한 기소를 하느냐 이 부분에 예.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이건 논의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예를 들면 다 털어서 기소하면 당대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예.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래서 논의 가능하다. 예. 애초에 이런 이 얘기입니다. 당원 80조가 그 언제 그러면 그 도입이 됐느냐 네, 하는 이게 것을 언제 좀 살펴봐야- 됐냐면요. 예. 2015년이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되는 거냐면 2012년 대선 때부터 예. 여야에 예. 새정치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치개혁 과제가 많이 제기돼요. 예, 그중에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냐 뭐 이거에 대한 논외였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 새정치 바람에 몇 가지 들어간 것 중에는 재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 바람이 정치권을 휩쓸 때거든요. 근데 새정치는 옳고 정치개혁도 옳은데 그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역시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컸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속에서 네. 논의됐기 때문에 이게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까지. 전해철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 혁신안으로 이게 도입된 것이었는데 이걸 다시 당원을 개정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아니 지적을 당원 했던데. 개정이란 그러니까 국민께 혁신안을 내걸었는데 네. 그 혁신안이 2015년에 통과될 때와 2022년에 정치적 상황이 다를 때 검토할 수 있는 거죠. 네. 검토는. 네. 정치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논의조차 하지 마라. 이건 전 아니라고 예. 봅니다. 예. 네. 이 의원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워낙 요즘에 보면 이런저런 문제 있는 분들이 막 후보로 많이 나오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상당히 혼탁해졌는데 사실은 기소가 될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대표 나오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 생각하고 예. 뭐 우리 당 문제는 아니지만 예.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이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예.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검찰 수사가 저 말씀은 적절하게 공정하냐 곤란하죠. 아니냐 이제 왜냐하면 그런 기소가 문제가 될 될지 수가 안 있겠네요. 될지도 모르는데 예. 검찰이 수사하면 당대표 나오지 마라. 이건 아닌 거죠. 예,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검찰 너무 믿으십니다. 되는데 이거 굳이 알겠습니다. 개정 논의하는 아니 그 것 개정 자체가 논의도 그런 이재명 의심을 후보가 시작한 게 불러일으켜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밖에서 청원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게 5만 명이 넘은 듣겠습니다. 거예요. 예, 이렇게 두 분께서 지금 지금 아니, 파이팅이 팩트 확인은 넘치셨는데,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